그때는 제가 부사관에 입대하고 군생활을 시작한 지 한 1년 반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육군 부사관으로 강원도 인제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나름 군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군생활하던 저는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낚시예요. 루어를 들고 하는 낚시. 사실 제 취미가 아니라 선임의 취미죠. 베스라는 물고기를 잡는 게 취미였습니다. 주말이면 부대 인근 저수지에도 가고 한 번씩은 꺽지나 쏘가리를 잡기 위해 다니곤 했습니다. 항상 같이 다니던 선우님들 몇 명과 함께 다녔죠. 주말이면 함께 모여서 낚시를 다니곤 합니다. 텐트를 챙겨 다 같이 술 한잔 한 뒤에 하룻밤 자고 오기도 했죠. 여기서 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도 퇴근 이후에 바로 선임 2명과 함께 텐트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낚시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질녘쯤 저수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텐트나 이런 걸 먼저 칠 생각을 하지 않고 낚싯대만 챙겨 저희 셋은 저수지에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저수지에 물 안개가 좀 있었습니다. 시야가 좋지 못했죠. 사람도 저희뿐이었습니다. 금요일이면 항상 1-2명 정도가 있던 저수지였는데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서운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20대의 건장한 남자 3명, 그것도 군인이었죠. 저희는 무섭기보다는 운치가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없어 밤에 술 먹고 떠들어도 된다는 생각에 더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낚싯대를 던졌죠. 그곳은 농업 용수를 보관하는 곳이라 주변에 흙이 아니라 시멘트로 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없어 어두워도 딱히 위험하다는 느낌도 없었죠. 1시간쯤 낚시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 1-2마리를 낚았죠. 물론 베스들이라 먹진 않았지만 저희는 잡은 물고기를 따로 챙겨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베스 낚시는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잡은 마리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던졌습니다. 그 저수지를 한 바퀴 돌면서 계속 낚싯대를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 저수지는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 되는 사이즈로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그곳에 아무도 없이 저희가 낚싯대를 던지는 소리와 첨벙 물소리, 저희 발자국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죠. 점차 입질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슬슬 낚시를 접고 술이나 한잔 해야 하나 생각할 때쯤 선임 1명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대 당직자의 호출이었죠. 선임이 전날 당직자였는데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하필 그 다음날 당직이 부대 최고참 선임이었던 거죠. 그렇게 한 선임은 혼자 중얼중얼 욕을 하며 부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치만 다른 선임 1명과 저는 여기 이렇게 사람도 없고 한데 그냥 부대를 갔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차로 20에서 25분 정도 걸리니 차를 타고 갔다 와도 1-2시간이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했고 호출받은 선임은 바로 부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남은 저를 포함한 2명은 낚싯대를 계속 던지며 최고참 선임의 험담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10분, 20분쯤 지났으려나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어둡고 물 안개가 있는 날에 빗방울까지. 거기에 텐트와 먹을 것을 내리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와 선임은 낚싯대를 접고 어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저수지 조금 안쪽에는 오래된 초소 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시멘트로 지어진 그 건물은 직사각형 모양의 1층짜리 창고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옛날 농기구나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곳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선임은 비에 젖기 시작했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이 오간 듯 모닥불을 피운 흔적도 보였고 생각보다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2평, 3평 정도 되는 네모난 공간이 있고 옆에는 작은 미닫이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을 열면 1평 남짓 정도 되는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 선임은 호출받은 선임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 말인즉 아직까지 혼이 나고 있다는 소리였죠. 통화가 되지 않자 짜증난 선임은 모닥불 흔적이 있던 곳에 앉아 건물 안에 있는 저기 나무들 모아다가 불 좀 피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건물 안에서 피워도 되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창문도 있고 물론 창문에 흔적이 있던 거고 뚫려 있었습니다. 괜히 기분 안 좋아진 선임의 심기를 건드릴까 싶어 나무를 모아왔습니다. 주머니에 라이터가 젖어버려서 불이 잘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옷으로 대충 닦아 불을 켜서 어떻게 피우는데 잘 안 돼서 결국 선임이 불을 피웠습니다. 자그마한 불, 생각보다 운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 실례지 사방 창틀엔 창문이 없고 뚫린 공간이나 다름이 없었죠. 천장이 있어 연기가 갇히기는 했지만 비도 오고 몸도 젖어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따뜻해질 때쯤 부대로 호출되었던 선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저와 남은 선임은 불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고 물 한 개는 거치는 듯 했지만 해가 지고 난 다음이라 보이는 게 없던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선임은 저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준다면서 분위기를 잡아갔습니다. 배도 고프고 조금 짜증이 났지만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충 이 저수지에서 8명이 죽었네 어쩌네. 이제 슬슬 귀신들이 나타날 거다. 이런 식의 내용. 어차피 지어낸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별로 무섭다는 느낌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임과 이야기를 하며 한 9시쯤 됐으려나? 선임은 짜증을 내며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고 바닥에 누워 저에게 호출된 선임에게 전화가 오면 받아서 우리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당시에는 휴대폰에 무한 데이터를 사용했어도 일정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저는 느린 속도로 인터넷 기사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으려나? 누가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호출 나간 선임이 돌아온 줄 알고 뚫려있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빼서 쳐다보니 아무도 없었고 그냥 껌껌했습니다. 근데 창밖이 아니라 안에서 들리는 듯한 중얼거림. 그 건물 안 작은 미닫이 문 속에 무슨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라디오인가? 짐승인가? 생각을 했고 저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닫이가 있는 작은 방.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정말 온몸의 모든 털이 쭈뼛 서는 듯한 느낌을 잔뜩 받았습니다. 그 미닫이 문틈에 눈을 맞대어서 안쪽을 바라보는데 문 안에 어린 여자아이가 2명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따뜻해지네. 저 아저씨 이야기 다 거짓말이야. 이런 말. 근데 그때 2 아이 중 한 아이가 야, 문틈으로 우리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인지 뒷걸음질을 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문을 쾅 하고 열어버렸습니다. 소리를 꽥 하고 지르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선임을 깨우고
저는 불을 밟았는데도 뜨거운지도 모른 채 선임도 화들짝 놀랐겠습니다. 진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줄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낚싯대를 들고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선임은 미친놈아 어디 가냐면서 제 뒤를 막 쫓아왔습니다. 그렇게 저수지 밖으로 어떻게든 뛰었습니다. 진짜 앞도 잘 안 보였고 비도 쏟아지고 있었는데 미친 듯이 저수지 밖 도로변으로 향했습니다. 힘든지도 몸이 젖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도로까지 나왔을 때 선임은 제 옷깃 뒤쪽으로 움켜쥐더니 어디 가냐고 정신 나갔냐고 버럭했습니다. 저는 본 걸 이야기했습니다. 선임은 말을 하는 저에게 그냥 닥치라고 정신줄 놨냐고 욕을 한 바가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로에서 관사 쪽으로 향하는 길로 둘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호출된 선임이 왔고 그 차를 타고 다시 관사로 향했습니다. 관사에서 저와 선임 둘, 총 셋이 앉아 저는 그때까지도 덜덜 떨고 있었죠. 제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는데 같이 있던 선임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고 그냥 셋이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같이 일어난 저희는 세 명이 함께 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비몽사몽 몸살 기운도 조금 있고 그때 물어봤습니다. 왜 이야기 못하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같이 있던 선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도 봤다고 중얼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여자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 진짜 기를 쓰고 자는 척했다고. 근데 제가 문 앞에 눈을 대더니 갑자기 문을 쾅 하고 열어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왜 문을 열었냐고. 그리고는 선임은 자기를 두고 낚싯대만 챙겨 도망쳤다고 막 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내내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가 저수지를 벗어날 때까지 뒤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리고는 라면을 먹는 중에 당직을 마친 최고 선임이 저희가 있는 관사로 군복을 입은 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겪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고 선임은 실내에서 불을 피웠다면서 저희를 혼내며 소주 한 병 사서 그 자리 가서 뿌려주라고 기도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전날 못 마신 소주 2병을 들고 다시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물론 그 건물에 들어가진 못하고 그 건물 앞 소주를 뿌려주고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까지 한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저와 그 선임은 단 한 번도 밤에 낚시를 한다거나 캠핑을 가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안에서 불을 피우고 연기에 취해 죽을까봐 내쫓은 건 아닐까